여러분, 요즘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개인 회생과 파산입니다. 빚 때문에 쓰러지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 생활비 신용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남. 이자 감당이 안 돼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청년들 증가. 단순히 돈 못 모으는 세대가 아니라 사기 피해와 과도한 부채 구조 속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음. 개인회생 미래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35년 일부 변제 나머지 빚 탕감. 파산 현재 가진 재산만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빚 전액 소멸.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회생 신청이 파산보다 많은 나라. 회생내가 앞으로 일할 수 있다면 회생이 유리하다. 파산 현재 재산이 거의 없고 미래소득 기대도 낮다면 파산으로 정리한다. 단 파산은 불이익 신용 회복, 사회적 낙인 등이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 반대로 회생은 법원이 성실히 변제하려는 의지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추후 정상 생활로 복귀가 더 수월하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저성장, 장기 침체라는 말이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 체감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대출 연체율, 회생 파산 신청 증가 모두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3.92%, 작년 동기 3.0% 1년 새 급등. 개인 회생 파산 건수도 최근 2년간 급증. 현장에서 변호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통점 해야 할 사람은 더 많은데 늦게 알아서 피해가 커진다. 채무 상황이 감당 안 된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회생 파산 절차를 밟아야 재기 기회가 생긴다. 특히 자영업자는 카드론이 금융권 대출을 방치하면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가 이자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연체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2024년, 2025년 연이어 각종 이자 지원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연체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 현장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연령대가 바로 2030세대입니다. 2030 자영업자들의 연체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은 투자와 주거 문제. 영끌 투자 무리한 대출로 주식코인 부동산에 몰입. 주거비용 부담 전세 대출, 월세 보증금, 주담대 이자. 결국 소득 대비 빚의 구조가 불안정 연체율 증가로 직결.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 점검, 이자 고정 지출 우선 관리. 중기적으로 자산 구조 조정 부동산 주식 등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몰려있다면 분산 필요. 장기적으로 소득 다변화 주업 직장 자영업 외에 2차 소득원 확보 전략 준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기 어렵다. 나는 월급 모아도 친구 집값 상승 못 따라간다. 이런 박탈감이 크다. 결국 대출로 부동산 매입금리 상승이자 부담 회생 파산 직행. 2030세대 부채 문제의 핵심 원인. 소득 정체 BS. 자산 급등. 과도한 투자 참여 코인 주식, 심지어 사행성 투자까지. 실패 시 빚구조 신용대출, 카드론, 고금리 대출로 이어짐. 결국 자산 축적을 못한 상태에서 빚으로 투자가 경제 위기를 자초. 현금 흐름 관리 투자보다 먼저 고정비이자 지출을 줄일 것. 투자 전략 전환 코인 잡주 몰빵 대신 분산 투자, 정책 상품 ISA 연금저축 등 활용. 위기 신호 조기 대응 연체 3개월 이상 회생 고려, 단순 미루기는 위험. 10년 20년을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월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미래를 완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만 일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와 20년 경력의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이 비슷하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최저임금이 모든 임금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쿠팡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덕에 임금이 상승했죠.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AI 대체, 산업 구조 악화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 번째, 2020년 경력과 단순 노무의 임금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근속자도 보상 체감이 없는 세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근로소득 의존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 임금 노동만이 아닌 자산 축적 루트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소득 구조와 미래 수익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2030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건 바로 사기입니다. 똑똑해서 안 속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취업하기도 힘들고 자산을 쌓기도 어려운 세대가 바로 2030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휴대폰에도 오늘 최소 한두 개는 의심스러운 문자가 와 있을 겁니다. 리딩방, 부업 알선, 고수익 투자 다 사기의 출발점이죠. 첫 번째,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자산이 없으니 대출과 빠른 돈벌이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을 노리고 부업 알선 투자 리딩방 같은 유혹이 쏟아집니다. 세 번째, 금융 사기뿐 아니라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까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아는 것이 독이 됩니다. ETF, 코인 같은 용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기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차단부터 하세요. 투자 권유는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세요. 로맨스 스캠처럼 장기간 접근하는 경우 돈이 등장하기 전이라도 의심을 멈추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알림을 보고 안심하셨나요? 그 순간 이미 사기는 시작된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투자 앱 하지만 돈을 넣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집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화, 그리고 달콤한 말만 이어갑니다. 결혼하자, 한국에 가겠다, 이런 얘기로 마음을 열게 만들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합니다. AI로 위조된 영상이니 진짜 사람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은 그냥 대화만 이어가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 다음에 꺼내는 이야기가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투자 앱을 깔게 만들고 그 안에서 숫자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죠. 2천만 원이 들어왔다. 금 ETF가 올랐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앱이 너무 정교해서 실제 증권사 앱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검색해보면 나도 해봤다는 글까지 떠서 안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내가 직접 돈을 넣으면 더 불어날 수 있겠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낯선 사람이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친근한 대화를 나눴더라도 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또 투자 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사인지 공식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링크를 통해 설치하라는 앱은 100%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통화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AI로 만든 얼굴과 목소리는 이제 너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속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신 돈을 넣어줄게라는 말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 한마디만 나오면 바로 끊고 연락을 차단하세요. 내 계좌에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믿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월 30% 수익률? 이건 100% 사기의 시작입니다. 돈을 넣지도 않았는데 내 계좌에 현금이 찍히는 경험. 이걸 직접 본다면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 오가고 실제로 원화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실제 돈이 들어온다는 착각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은 의심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자기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 사기의 핵심은 믿을 만한 증거를 먼저 보여준다는 겁니다. 소액이든 실제 계좌든 눈앞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죠. 게다가 월 25%, 30%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내세웁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인데 이미 눈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한 사람은 의심하기보다 기회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확신을 심어준 뒤 피해자가 직접 돈을 넣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투자금이 수천만 원까지 커지면서 본격적인 피해가 시작됩니다. 만약 계좌에 이유 없이 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라면 반드시 정식 이체 기록과 은행 확인 절차가 남습니다.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수익률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금융당국과 증권사 공시를 확인하고 검색해도 정보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발을 빼야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엔 소액이라 괜찮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렇게 시작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계좌 안에 2억이 찍혀 있는데 출금하려는 순간 세관에 걸렸다, 국세청에 걸렸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보증금만 내면 돈이 풀린다는 말 100% 사기의 시그널입니다. 사람은 한 번 넣은 돈이 크면 클수록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미 수천만 원, 억 단위가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조금만 더 내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심리를 노리는 게 사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계좌 화면엔 어느새 수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내 돈이 불어났다는 착각에 빠지죠. 그러다 출금하려고 하면 국세청이나 금감원 같은 기관을 사칭합니다. 외국 헌법 위반, 세관에 걸렸다. 계좌 전체가 정지됐다라는 말을 하면서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보증금입니다. 이걸 내야 계좌를 풀어줄 수 있다며 추가 돈을 빼내는 거죠.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첫 번째, 출금 과정에서 기관을 사칭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판단하세요. 두 번째, 보증금을 내야 계좌가 풀린다는 말은 금융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국세청은 돈을 풀어주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미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해도 성큰 코스트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한 번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이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랑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요구 없이 대화만 이어가다 갑자기 돈까지 넣어준다고 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심지어 실제로 인출까지 되니까 이건 진짜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조직의 덫안에 걸려든 겁니다. 사기의 수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인출 신청을 하면 일주일 안에 내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이트나 투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다른 피해자가 넣은 돈입니다. 그래서 입금자 이름이 늘 다르게 찍히는 겁니다. 외국 헌법이나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속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피해자의 돈을 옮겨주는 방식이죠. 이건 구조적으로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내 계좌에 찍힌 100만 원, 200만 원은 수익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의 희생일 뿐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개인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국제 사기 조직이 개입한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입금자 이름이 매번 다르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수익이라면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게 하는 경우 100% 불법 구조입니다. 셋째, 인출이 실제로 됐다고 해도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돈일 뿐입니다. 넷째, 이미 돈을 넣었다면 즉시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더 이상 추가 송금을 중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 찍힌 돈 사실은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피해자인데도 공범으로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안 속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기 수법은 욕심과 무관합니다. 투기적인 성향이 없어도 그 어떤 방심 없는 사람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라도 속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운영하는 곳을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두 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현지 인력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동원됩니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져 속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꾸며집니다. 더 큰 문제는 내 계좌에 찍힌 송금입니다. 그 돈을 인출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금 세탁 과정에 참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범 수사 대상이 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기를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위험까지 함께 안고 가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첫째, 내 계좌에 출처 불분명한 돈이 들어오면 절대 인출하지 마세요. 둘째,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피해자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공범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넷째, 코인 리딩방, 해외 투자 앱처럼 공식 인증이 없는 서비스는 무조건 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코인 리딩방에서 주는 미션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이미 사기에 덫에 걸린 겁니다. 한 달 만에 연대의식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묶어두는 치밀한 수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정상적인 거래소 화면이 보입니다. 숫자가 오르고 차트가 움직이고 실제 코인 시세처럼 보이죠. 방 안에는 20명, 30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다 같이 투자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이 사람들과 같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심이 무너집니다. 리딩방의 핵심은 바로 미션입니다. 몇 초에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한다. 어떤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해야 한다는 지시를 주죠. 마치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션들은 일반인이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했다고 해도 앱 안에서는 결과가 틀리게 나오도록 조작돼 있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내가 실수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자책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돈을 넣으며 만회하려고 합니다. 첫째,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같이 투자하자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미션이나 정확한 타이밍을 강조하는 투자 방식은 100%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투자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정식 거래소 계정에서만 하세요. 외부 앱이나 링크를 통한 거래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넷째, 방 안에서 생긴 연대의식이 경계심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세요. 그 같은 편이라는 사람들조차 조직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리딩방에 들어가면 30명 중 29명이 사실은 다 같은 편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안에서 나만 피해자, 나만 호구가 되는 순간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더 넣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빼야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대부분이 실제 투자자가 아니라 조직원입니다. 심지어 가짜 이름으로 계속 등장하기도 하고 나를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 달 정도만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조직원들은 교묘하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미션을 실패해서 다 망했다며 비난하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고 압박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방 안에서 연대감을 느낀 상태라 죄책감과 책임감까지 안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더 많은 돈을 보내는 쪽으로 몰려가죠. 게다가 지금의 2030대는 취업 자체가 어렵고 생활비는 과거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소득은 불안정한데 자산을 모으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유혹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단톡방 텔레그램 리딩방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둘째,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휩쓸리지 마세요. 대부분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원입니다. 셋째, 비난과 압박이 시작되면 이미 사기의 후반부 단계입니다. 즉시 모든 연락을 끊고 방을 나와야 합니다. 넷째,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누군가의 실수로 모두가 손해본다는 구조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30명 중 29명이 조직원이라면 남은 단 1명의 피해자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그 리딩방 초대 링크, 지금 바로 삭제하세요. 여러분, 리딩방 안의 대화와 분위기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은 전부 조직이 짜놓은 연극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수천만 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